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큰맘 먹고 가입한 주택연금. 그런데 바로 옆집이 내가 가입할 때보다 2억이나 오른 가격에 팔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액은 그대로인데 아파트 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습니다. 이거 계속 받는 게 맞나? 혹시 나만 바보같이 손해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이런 고민 결코 당신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자 바로 이 불안감 때문에 평생의 안전판이었던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2024년 7월의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무려 3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신규 가입자는 오히려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 연금 시장은 그야말로 해지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잠시 후 5년 동안 만족스럽게 연금을 받다가 단 한 번의 성급한 결정으로 후회의 눈물을 흘려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결정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5년 전 시세 6억 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던 김진석 씨가 있습니다. 매달 150만 원 가량의 연금이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는 삶은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챙겨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김진석 씨가 꿈꾸던 노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는 아파트 단지 가격이 무섭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9억 원을 훌쩍 넘어선 것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명절에 모인 자식들이 슬슬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연금 받으실 때가 아니에요. 차라리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쥐고 계신 게 훨씬 이득입니다. 한 경제 매체 인터뷰에서 어떤 해지자가 했던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마다 손해보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 그랬습니다. 9억짜리 집에 살면서 6억 기준의 연금을 받고 있자니 매달 150만 원을 받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실이 쌓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김진석 씨는 큰 결심을 합니다. 그래, 지금 팔면 3억의 시세 차익이 생기지 않나. 그동안 받은 연금 좀 토해내더라도 이게 훨씬 남는 장사다. 그는 즉시 소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금을 해지하려면 그동안 받았던 연금 후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가입 당시 집값의 1.5%를 냈던 초기 보증료 9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이 초기 보증료는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어떤 경우에도 환급되지 않는 일종의 가입 수수료였습니다. 900만 원이라는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지난 5년간의 안정적인 삶에 대한 벌금을 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막상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으니 뜨겁던 시장이 다시 주춤하며 제값을 쳐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김진석 씨는 다시 연금을 신청해볼까 했지만 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택연금은 한번 해지하면 동일한 주택으로는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진석 씨는 매달 들어오던 150만 원의 소득이 완전히 끊긴 채 팔리지도 않는 집을 멍하니 바라보며 속만 태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불안한 하루하루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진석 씨의 안타까운 선택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주택연금의 진짜 얼굴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왜 집값이 올라도 내 연금은 그대로인가? 그 이유는 주택연금이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평생 거주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이 한번 확정되면 그 금액은 향후 집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해도 평생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이것은 단점이 아니라
시장의 변덕에 내 노후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제도의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가입 후에 집값이 올라도 그 상승분이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가 사망한 뒤 주택을 처분할 때 그 시점의 가격으로 정산합니다. 만약 김진석 씨가 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평생 연금을 받았다면 사후에 그의 집이 9억 원에 처분되고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은 모두 자녀들에게 온전히 상속됩니다. 즉, 집값 상승의 이익은 고스란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집값이 6억에서 4억으로 폭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더라도 김진석 씨의 월 수령액 150만 원은 단 한 푼도 깎이지 않고 평생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을 처분했을 때 받은 연금 총액보다 집값이 낮아 손실이 발생해도 그 부족분을 자녀들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손실은 국가가 대신 책임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국가 보증의 진짜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덕스러운 시장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섣부른 해지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왜 주택연금에 가입했는지 그 초심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목표가 단기적인 부동산 시세 차익이었는지 아니면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매달의 안정적인 현금이었는지 말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결국 둘 다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에서는 해지했다가 집값이 더 올랐을 때 비싼 가격으로 재가입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여기에는 수수료 이중 부담이라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3년 후 재가입을 한다 해도 이미 날려버린 초기 보증료에 더해 더 비싸진 집값 기준으로 1.5%의 초기 보증료를 또 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가 가입의 적기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집값이 고점일 때 가입하면 향후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 월 지급금을 평생 안전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뜨거울 때 팔고 싶고 차가울 때 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지만 장기적인 노후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반대의 전략이 더 현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내 집에 평생 살면서 내 노후의 존엄성을 지키는 소득보험입니다. 집값 상승기에 찾아오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은 실제 손해가 아닌 심리적 착시에 가깝습니다. 집값 상승의 이익은 결국 내 가족에게 돌아가며 집값 하락의 위험은 국가가 든든하게 막아줍니다. 자녀의 권유나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성급한 해지는 환급되지 않는 수수료와 3년간의 소득 공백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금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숨겨진 진실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는 단순히 집값이라는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눈앞의 시세 차익이라는 신기루에 내 노후의 안정을 내던지지 않고 든든한 버팀목을 끝까지 지켜내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노후 설계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가 모여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